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주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체제로 이제 저희들 우리나라의 이제 은행 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. 시중은행 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업을, 그러니까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중은행들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기반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지방은행들, 그리고 그보다 더 좁은 같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저축은행, 이런 체제로 이제 은행업이 짜여져 있죠. 그러다 보니 이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은행들, 그리고 또 최근에 만들어진 인터넷 전문은행, 이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뛰는 이런 은행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은행업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은행에 대한 경쟁력을, 은행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, 그래서 시중은행의 기존의 그 4대 금융지주 형태로 딱 짜여져 있던 걸 추가적으로 더 시중은행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약 규제를 다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정책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제주은행,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사로가 있는 제주은행과 대구은행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회사죠. 그래서 지금 지방은행의 그 시중은행 전환 요건을 살펴보면 그 DGB 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대구은행,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고요. 제주은행도 요건을 충족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 내에 신한은행이라는 것과 시중은행이죠. 그 다음에 지방은행으로 제주은행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. 즉 하나의 지주회사 속에 두 개의 은행이 있는 거죠. 물론 하나는 시중은행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고, 이 제주은행은 특정 지역인 제주도를 기반으로 해서, 물론 서울에도 지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. 지점이 이제 서울에 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은행은 주 그 영업 활동 무대가 제주도가 되고 있죠. 그리고 이 제주도의 지분을 신한금융지주가 75%나 갖고 있고, 국민연금도 7.6%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제일 교포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죠. 그리고 이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가 75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신한금융지주가 맘만 먹으면 50% 플러스 한 주를 넘김으로 해서 경영권을 넘길 수가 있죠. 그래서 제주은행은 그렇게 해서 독립된 하나의 지방은행으로 남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지방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중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 제주은행을 신한금융지주가 아직까지는 팔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. 하지만 계속 한 지붕 아래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이라는 두 개의 은행을 동시에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죠. 그리고 이러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그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만들어주고, 또 시중은행의 여러 가지 영업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, 또 기존의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을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며 4개사까지 구역과 관계없이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제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은행들 간의 그 합종 연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나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거죠. 제주은행이 원하면 시중은행이 될 수도 있고, 제주은행이 원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은행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은행업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존 그 산업계 자본이나 아니면 기술, IT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노릴만 하죠. 그래서 네이버에 인수된다는 그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. 이 네이버 쪽에서도 부인 공시를 했고, 또 신한금융지주에서도 부인하긴 했지만,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제주은행이 그렇게 딱 인수자 쪽에서는 은행업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져가면서, 또 제주도 지역이라는 특화된 지역을 고객들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제주은행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도 그렇고 실적은 뭐 매출 외형은 커졌지만 알맹이인 영업이익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. 그게 이제 이 제주도라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, 또
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, 또 외국인들이 이 제주도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제 이 제주은행을 주로 거래하지는 않다 보니까 또 이 제주은행으로서는 영업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한금융지주가 제주은행의 전체 지분의 75.31%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한금융지주가 언제든지 맘만 먹기만 하면 이 제주은행은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계속 그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,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제주은행이나 이런 그러니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를 허용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지금 뭔가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주은행이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해 있는데요.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는 앞에서 잠깐 보였지만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 반영이 이루어진 것이고, 특히나 M&A에 대해서 이 신한금융지주도 부인을 하고 또 가장 인수를 유력했던 네이버도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도 한 이유가 될 겁니다. 하지만 이 제주은행의 M&A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뿐이지 신한금융지주가 그 금융지주 아래 두 개의 은행을 모두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. 그리고 신한은행을 포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은행은 언젠가는 매각을 할 겁니다. 그런데 가장 몸값을 비싸게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는데, 그에 대해서 신한금융지주 쪽에서는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제주은행, 그러니까 이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를 촉진을 하거나 이 금융업계에 좀 변화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주은행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. M&A 대상이기도 하고 또 지방은행이면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, 또 다른 한면은 또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은행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에 대한 M&A 몸값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제주은행이 이러한 그 신분이 바뀌는, 그러니까 신한금융지주에서 다른 회사로 M&A 된다는 이런 게 불씨가 살려지면 제주은행은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펼칠 수 있어요.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주은행에 대한 M&A나 또 시중은행화 또 아니면 인터넷 뱅킹화, 이런 그 전환기에 몸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제주은행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좀 들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